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한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들이대보겠습니다. 오늘 순위는 AMD, 모더나, 자일링스, 엔페이즈 에너지까지 해서 정말 반가운 종목들이 많죠. 순달람에서도 몇 번 다뤘던 종목들도 좀 랭크되어 있습니다. 반가운 만큼 바로 지금 만나러 갑니다. 1위입니다.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죠. AMD는 소비자용 기업용 이제 CPU와 GPU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기 제일 왼쪽에 보시면 라이젠이 소비자용 CPU이고요. 그 오른쪽에 에픽이 기업용 서버용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CPU이고, 이 라데온이 GPU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 시리즈 X와 같은 최신형 콘솔용 게임에 들어가는 GPU도 또 AMD가 만듭니다. AMD가 지난 화요일 장 마감 이후의 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 아주 강한 very strong 이렇게 적혀 있죠. 칩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호실적으로 증명을 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2021년 올해 전체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 또한 다시금 또 올려 잡으면서 상승률 1위에 등극했습니다. 실적의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보자면 이것은 AMD의 분기별 매출 추이와 총이익률 추이입니다. 여기서 AMD의 2분기 매출이 지금 거의 작년과 비교해서는 99% 그러니까 2배 이상, 2배 가까이 뛰었었고요. 그리고 총마진도 4%나 뛰어가지고 거의 50%에 육박하죠. 이거는 분기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특히 투자자들을 조금 놀라게 한 것 같고요. 특히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이제 기업용 서버 시장에서 콘솔용 서버용 CPU 시장과 콘솔용 CPU 시장에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좀 성장했던 게 주요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용 시장은 소비자용 시장과 다르게 규모도 훨씬 크고요. 마진도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제 보수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인텔이 지배했던 이제 파일을 좀 뺏어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빠르게 해소가 됐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분기별 주당 순이익 추이를 보시면 작년 2분기에는 18센트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는 63센트예요. 그러니까 3배 이상 는 건데요. 곧 지폐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AMD가 이룩했던 1년간의 좀 굵직한 업적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구글 이제 클라우드로부터 AMD 에픽이 좀 수주를 따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만 하더라도 슈퍼컴퓨터 이제 영역에서 사실 AMD의 지위가 인텔보다는 많이 낮았었는데 작년에 이제 슈퍼컴퓨터 중에서 AMD로 돌아가는 컴퓨터의 숫자가 5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텔의 기업용 파일을 많이 뺏어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몇 달 전에 내놓은 이제 모델 S와 모델 X에 대한 이제 리프레시 모델에 AMD의 이제 CPU, GPU가 좀 채택이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바로 밸브인데요. 밸브는 글로벌 최대 스트리밍 게임 플랫폼 업체입니다. 이 밸브에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게임기를 내놨는데 여기 게임기에도 AMD의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처럼 AMD는 최근 게임 시장에서 특히 존재감이 매우 높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모두 엔비디아가 아니라 AMD 프로세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이 많이 팔린다고 하면은 팔리는 대로 AMD에게는 수혜인데요. 플스5 판매량이 벌써 1천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밸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밸브가 스팀덱이라는 휴대용 게임기를 내놨습니다.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지금 몇 분 만에 다 팔린다고 하죠. 이 스팀덱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서 설문조사에서는 지금 벌써 닌텐도 스위치를 벌써 제치고 1등에 지금 등극한 상황인데요. 원래 휴대용 게임기 시장은 거의 독보적으로 스위치가 지금 다 먹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이제 밸브가 지금 혁신적으로 나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AMD는 지위가 이렇게 계속 격상되다 보니까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서 분명히 이제 이점으로 AMD에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MD는 신제품에 대한 이제 언급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예정대로 CPU와 GPU 신작을 내년 하반기에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 공정 수준은 TSMC의 5나노 공정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인텔은 놀고만 있느냐? 노는 것은 아닌데 아직은 힘들어 보입니다. AMD와 달리 좀 가이던스가 역시나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텔도 새로운 신제품 출시 로드맵을 좀 내놨긴 했습니다만 출시되는 시기가 2024년, 2025년으로 너무 미래의 것들, 이후의 것들이라서 선뜻 아직 가시화된 제품 것들은 아니죠. 그리고 인텔이 본인들의 이제 10나노 슈퍼핀 공정과 7나노 공정의 이름을 각각 인텔 7, 인텔 4로 이렇게 개명했다고 합니다. 의도는 뻔하죠. 본인들의 10나노의 실제 성능이 AMD의 7나노 정도 수준보다 더 우월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내년에는 AMD는 5나노에 진입을 하는데 인텔은 인텔 7으로도 어떻게 커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향방도 그렇기 때문에 위는 이제 AMD의 주가고요. 인텔의 주가인데 이렇게 최근 엇갈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자일링스도 같이 올랐는데 AMD의 리사수 CEO가 CNBC 인터뷰에서 자일링스 인수가 연말대에 인수될 것이라는 전망을 다시금 분명히 하면서 투자자들을 안도시켜줬고요. 인수 기대감도 그만큼 커졌던 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표적인 하락 종목 5가지입니다. 어색한 종목들 중에 반가운 종목이 하나 있죠. 5위에 랭크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실적과 매출과 총이익 모두 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왼쪽에 좀 글자 많은 걸 보시면 컴패러블 세일즈라고 해서 제가 형광펜 칠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 음식료 기업들한테는 핵심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컨센서스는 70%가 안 됐는데 훨씬 더 잘 나왔던 거는 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게 보시면은 이 검정색이 예상치고 이게 실제 나온 주당 순이익인데 뭐 여타 분기들보다 훨씬 더 잘 나왔던 분기죠. 근데도 주가가 어쨌든 고점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것을 미국과 중국의 마찰 때문에 생긴 우려가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분기에서 증명된 것 중에 좀 부정적인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해외에서의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입니다. 이 매출은 오히려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점인데요.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부터 발생을 한 것이고요. 케빈 존슨 CEO는 중국에서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걸 바꿔 말하면 회복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라는 방증이고요. 그리고 인플레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건 사실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케빈 존슨 CEO가 어저께 CNBC 인터뷰에서 임금 상승과 최근 커피 도매 가격 폭등으로 인플레 역풍을 인정했지만서도 스타벅스는 선물 계약을 잘 맺어놔서 향후 14개월 동안은 납품받는 커피 원두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거는 액티브 로열티 멤버스라 가지고 스타벅스를 자주 이용하는 활성화된 이제 충성 고객 숫자인데요. 이렇게 갈수록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2,400만 명으로 좀 크게 이번 분기에 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 고객이 그만큼 많다는 점은 가격 전가 능력이 있다는 거고요. 뭐 나중에 수가 틀려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가격 인상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역풍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지털 매출이 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 좋은데요. 락다운이 혹시나 생겨도 스타벅스의 매출은 상당 부분 조금 방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매수 의견이더라고요. 네, 다음은 이제 순달람의 이제 히든 코너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아주 중요하신 분들, 바로 VIP 분들이 선택하신 5종목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의 선택은? 네,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많고요. 각 영역에서 한 가닥 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도 좀 2개나 껴있고요. 북방 히토는 히토류에서 세계 1위고요. 강봉 리튬도 중국 내 최강자 중 한 곳입니다. 그리고 버진 갤럭틱이 1위라는 점이 참 놀라운데요. VIP분들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눈에 띄는 종목이 있죠. 바로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끄트머리에 있는데 어제 거의 8%가 올랐습니다. 유니티는 게임 엔진을 만드는 곳입니다. 게임 엔진이라는 게 게임을 만들 때 필요한 기능들을 다 모아둔 이제 도구 상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진 편집할 때 포토샵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게임을 만들 때 쓰는 게 게임 엔진이죠. 게임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물리 엔진입니다. 이 물리 엔진이라는 게 게임 내의 사물들이 중력을 얼마나 받는지, 사물들이 부딪혔을 때 어디로 날아갈지 이런 현실상의 물리학 법칙들을 가상현실 내에 접목하고 의식시키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기술이 이제 렌더링인데요. 가상의 캐릭터의 외형을 좀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캐릭터는 유니티 소프트웨어에서 만든 가상의 수아라는 캐릭터라고 하네요. 예쁜 것 같아요. 네. 입증되면 몇 년 뒤에 이제 가상 캐릭터랑 연애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분명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괜찮죠? 하지만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저점 대비 40%가 올란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거의 고점 대비 40%가 빠진 상황인데요. 이는 순이익이 여전히 회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번 1분기에서도 역시 적자였었는데 그 적자폭을 지난 전전분기 대비해서 그렇게 의미 있게 회복하지는 못했었죠. 최근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좀 적자 기업이 좀 두드려 맞는 것을 좀 회피하지는 못한 상황이겠는데요. 다만 유니티에 이제 DBNER, 그러니까 달러 환산 순 확장률이라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자주 사용하는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이 핵심 지표에서는 꾸준히 뭐 상향 추세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뭐 게임 엔진이라는 게 게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각 산업 영역에서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핵심된 기술이라는 점이 좀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관심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순위에 대한 설명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달리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